네, 안녕하세요.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휴림로봇이 오늘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금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오늘 이 조정의 움직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할 텐데,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이제 두 가지 살펴볼 겁니다.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이 주체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얘네들이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같이 들어와 줬다.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는 기준봉으로 잡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기준봉 안에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났습니까? 자,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다시금 상승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줬다.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들어와 줬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또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기준봉이 여기서 자, 이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 지금 매물대가 여기 있던 매물대가 이 매물대로 지금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봉을 만들어 갖고 이 안에서 또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놨다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줬죠. 자,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다가 바로 조정이 나와주면서 주저앉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조정의 흐름이 지금 지수가 꺾이면서 나오는 조정과 함께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 어느 정도 자,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 이게 맞물려서 나타났던 윗꼬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뭐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수급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은 살짝 조정이 나올지언정 다시금 이런 상승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이런 구간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이 과연 돈을 빼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돈을 집어넣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주체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기관이 매수하던 움직임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변경이 돼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자, 확인했을 때 매수하는 물량들이 매도하는 물량보다 많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까지의 움직임에선 외인들이 지속적인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외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근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저히 적은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살짝 뭐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자, 매수가 매도보다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 상위 쪽에서는 뭐 기관과 외인이 같이 좀 보여주고 있고, 매도 상위도 뭐 기관과 외인이 같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기간을 좀 줄여다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걸 5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매수가 매도보다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매수 상위는 이제 외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도 쪽에서는 뭐 개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나가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투자 먼저 살펴보면은 이 기준봉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를 물량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는 과정을 좀 거쳐왔다. 그리고 JP모건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좀 나타나줬다. 물론 이렇게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면서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하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더 나타나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신한투자도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데, 얘네는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모건 스탠리 얘네들 이제 상승 전에 확 들어와 줬다가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는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적은 물량이 나가고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매도 쪽에서도 보자. 키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서도 뭐 매수하는 움직임보다는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더 많았다. 얘네들은 밑에서 이렇게 매수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면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NH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 매도가 좀 같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5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에서는 이때 자, 여기를 돌파하러 하는 움직임에서 오히려 다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더 강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외인들은 기간을 길게 하든 아니면은 적게 하든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5거래일이면은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외인들은 확실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고, 반대로 기관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자,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어지는 움직임들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메인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그때 그냥 매수해가지고 메인의 움직임을 같이 좀 따라가 주면 되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매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외인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같이 챙겨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인들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살펴보다가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외인들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우리 같이 매도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외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어느 구간이냐? 자, 우선 이선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는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신호가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자,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 조치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 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흐림 로봇 이야기해 보자면은, 흐림 로봇 같은 경우 이제 우리는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얘네들이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상승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럽니까? 지금 인력이 로봇으로 점점 대체가 되고 있다. 그거를 과속화시키는 게 뭡니까? 4.5일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이런 움직임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력이 로봇으로 교체가 된다라면은 이 로봇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림 로봇도 여기서 단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거기를 우리는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런 변동성이 생길 만한 곳을 우리는 목표가로 잡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걸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120선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 4,000원 구간도 살짝 찍고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다. 이 4,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기에는 굉장히 애매하죠. 여기 당연히 다시금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4,000원을 목표가로 잡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구간이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서 또 한번 이런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나타날 것이냐, 그걸 살펴보면은 자, 앞전에서도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했던 곳, 그리고 지속적인 뭐 지지를 한번 받았던 곳, 여기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저항을 받다가 여기를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를 받았죠. 여기가 그래서 어디냐? 6,000원 구간이다. 또 우리 1차적으로 이 6,000원 구간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놓고 끌고 가되, 자, 다시금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하는 순간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여기를 뭐 돌파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금 조정의 흐름이 나타날지, 이런 걸 판단했다가 더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상승을 더 할 수 있을 거다 한다면은 목표가를 이렇게 갱신해 나가면 되고, 여기서 이런 조정의 흐름이 다시금 나타날 것 같다 한다면은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이런 매수 타이밍을 또 잡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이 6,000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야, 근데 이렇게 목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응하지 않고 그냥 목표가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변수가 나타나면은 그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자. 이 대응만 잘하더라도 우리 계좌는 확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은 필수적인 부분인 거고,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지켜야겠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경우라면은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뭐라 했습니까?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아무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